3장 비선형 방정식의 해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선형 방정식 해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분법, 가상위치법, 고정적 반복법, 할선법, 가장 유명한 뉴턴 랩선법. 가장 기초되는 것이 이분법이고 이번에는 이분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근을 어떻게 구하느냐면 이런 방정식이 있을 때 2차 이런 거는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나 fx 이퀄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이퀄 0 이와 같은 것은 해석적으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안 구해집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수치 해석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누메리컬 어널리시스를 합니다. 그러면 해를 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뭐냐?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수치 해석을 안 배웠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유체학이나 이런 과목에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럴 때 기본적으로는 trial and error 법을 사용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 해가 0.5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처음에 가정 방정식에 대입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계산해 보니까 0.1065니까 근이 아니죠. 그러면 다른 근을 또 가정해 봅니다. 0.6을 가정해 봅니다. 그럼 0.6을 대입해서 계산해 봤더만은 마이너스 0.051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는 이 사이에 근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값을, 이 사이가 아니면 다른 값을 가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이가 근이면 0.5일 때 0.10, 0.6일 때 0.05니까 0.6에 조금 더 가깝죠. 따라서 0.5보다 큰 0.57을 가정해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0.00047 비교적 근에 가깝다고 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한 번 더 한다면 얘와 0.57이 마이너스고 0.5가 플러스 여기와 사이에 있겠네요. 0.57과 0.5 사이에. 근데 0.57에 상당히 가깝게. 그러면 0.56 얼마 뭐 이렇게 가정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시행착오, 이게 가장 모든 방법은 다 시행착오법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체계적으로 빠르게 근을 구하는 방법을 이 장에서 다루기로 합니다. 비선형 방식 근을 구하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간법이라 하면 구간 내에서 어떤 구간, 예를 들어 함수가 이렇게 있다면 이 구간과 이 구간 사이에 근이 있는 두 구간 A와 B를 줘서 이 사이에 해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분법과 가상위치법입니다. 반복법은 그것이 아니라 초기에 어떤 값을 가정해서 여기로부터 이렇게 근이 있는 쪽으로 자꾸 찾아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고정점 반복법, 할선법, 뉴턴 랩선법,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거와 여기서는 이분법,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섹션 메서드라고 합니다. 자, 이분법은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어떤 구간이 준다 그랬죠. 구간 A와 B 사이에 있는 근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물론 이 A와 B 사이에 근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첫 단계는 XC는 말 그대로 이분법 2분의 A 플러스 B 가운데 값을 계산합니다. 가운데 이 딱 중간 값인 XC를 계산하면은 2분의 A 플러스 B에서 FXC 값을 한번 0을 대입해 봅니다. 대입하면 0이 되면 XC가 바로 재수가 좋으면 근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판단을 해요. 어느 쪽에 있는지 판단해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요때 지금 그림과 같다면, 만약에 그림이 이와 같다면 fxc의 값과 플러스고 fa 값은 마이너스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 해보면은 두 개를 곱해보면은 음이면은 지금 이 그림인 경우죠. 음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A는 그대로 두고 B를 이것을 B로 이제 처음부터 A와 B 사이에 이렇게 여기 사이에 또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것이 이분법입니다. 만약에 요게 FA 곱하기 FXB가 0보다 크다면 A를 XC가 A가 됩니다. A와 여기 사이에 있을 테니까.
예제 3의 1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1, 2 사이의 구간에서 이분법으로 4회 반복 계산하여 구하라. 이라면,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과 2 사이에 해가 있는 걸 주었지만 실제 우리가 이런 걸 구하라 하면은 어디에 사이에 근이 있는지는 모르죠. 이런 경우는 대개 처음에 그래프를 그려보는 겁니다. 0, 1, 2, 3, 0, 1, 2, 3 이래서 구간이 그렇게 해보면은 지금 1과 2 사이에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는 1과 2 사이에 아주 정확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분법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처음에 F1과 F2가 0보다 작기 때문에 1과 2 사이에 있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산은 XC를 계산한다 그랬죠. 2분의 A 플러스 B 하면 2분의 1 플러스 B 1.5가 계산되겠죠. 이 1.5를 계산해서 이 F1.5와 F1 값을 곱해보면은 지금 해보면은 0보다 작습니다. 이 말은 1과 1.5 사이에 근이 있다니까 A는 그대로 두고 A는 1이고 B가 1.5가 바꿔야 되겠죠. 1과 1.5 사이에. 자, 그런 다음에는 다시 XC는 이제 A가 1로 바뀌었고 1이었고 B가 1.5로 바뀌었으니까 2분의 1.5 하면 1.25가 되고 이제 역시 F1은 그대로 있고 F1.5 새로 이 값을 계산해 보니까 0보다 큽니다. 실제 대입해서 해보면은 따라서 그는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면 1.25와 1.5 사이에 되겠죠. 따라서 이 A가 1.25로 바뀌면 이건 A가 1.25, B는 그대로 1.5 그대로 있고 1이 바뀌는 거죠. 이 A가 1.25. 따라서 이제 A는 1.25로 바뀌고 B는 1.5. 따라서 이거 2분의 하면은 1.375. 따라서 이것도 구해보면은 0보다 크다. 이 말은 1.25 요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1.25, 1.375와 1. 요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1.375와 1.5 사이 요 사이에 있게 되는 거니까 이게 A로 바뀌는 거죠. A. 자, 이런 식으로 1.437로 해보니까 네 번째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네 번째 계산해보는 거고 실제 이거는 1.4가 되겠습니다. 네, 4회 계산한 후에 오차 및 상대 오차, 우리가 오차 이런 것도 알 필요가 있죠. 지금 문제는 참값이 1.4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지금 이 경우는 알려졌지만 그러면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데 실제의 경우는 이거 모르죠. 이렇게 실제 그걸 모르는 경우의 문제에서는 그럴 때는 세 번째 계산한 값과 이전에 계산한 값과 차이가 1.4375와 1.375 있는 요거 근사값 즉 최근에 계산한 값을 기준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분의 오차 고전의 거 하면은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계산한 값 여기 있죠. 요 두 개를 사용해서 뭐 지금은 네 번밖에 안 해서 컴퓨터랑 많이 계산하겠죠. 훨씬 더 많이 더 정확한 값을 계산할 겁니다. 이분법 알고리즘 이제 보통 수치에서 지금 우리 책도 그렇지만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어떻게 프로그램을 짤 것인가 하는 가이드다. 우리 요리에 비하면 조리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자, 첫 번째 옛날에는 뭐 이렇게 플로차트 if 이렇게 크고 프린트하고 이 플로차트로 하지만 요즘 플로차트로 거의 안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글로 작성합니다. 구간 A, B를 입력하고 프로그램에서 구간 우리 이분법은 구간이 주어져야 되겠죠. 수렴 조건을 입력합니다. 수렴 조건이라 하면 0에 딱 0이 되는 경우는 없죠. 0에 가까우면 0.00 가까우면 우리는 수렴했다고 봅니다. 자, 제일 먼저 할 거는 구간 내에 근이 있는지 판단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구간 딱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 하다 보면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구간 A, B. 자,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운이 좋으면 A 자체가 근에 가까울 수 있겠죠. FA가 0이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FA가 0이면 근이죠. 그런데 프로그래밍에서는 A 이꼴 0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FA 절대값이 0.10에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몇 성보다 작다. 아주 작으면 근이라고 보는 거죠. 항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FA의 절대값이 절대값도 중요합니다. 절대값 음이 나오면 다 0보다 0.0001보다 작으니까 절대값이면 XA가 근 수답하면 되겠죠. FB가 이러면은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FA 곱하기 FB가 0보다 크면 이 구간에 근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죠. 이런 걸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예를 들어 우리가 A, B 사이 근이 없는데 A, B 주면 프로그램은 막 돌아가겠죠. 한동안. 한 시간도 더 무지 돌아가면 내가 프로그램을 긴 걸 짰구나. 이거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잘못 짜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장치를 둬야죠. 자,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제대로 이제 우리가 근을 구해야 되겠죠. 첫 단계가 뭐였죠? 중간값을 계산하는 거였죠. 중간값을 계산한 다음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 fxc가 0이 되는지를 재수조면은 바로 0이 되는지를 판단해야죠. 이게 0이라는 것을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한다 그랬죠. fx의 절대값이 아주 작은 값보다 작으면은 0에 가깝다고 보는 겁니다. 응? 근이라 부른다고 좋냐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단계라는 건 뭐냐? 근이 FA와 이걸 비교해서 근이 요 사이에 있으면 요거를 B라 두는 것이고요. 요 사이에 없으면 요거를 A라 두는 거죠. 그 단계하고 다시 그런 다음에 여기로 다시 중간값 계산해서 실제로 요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스탑 하겠죠. 자, 여기서 수렴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앞에서 보면은 X, A, B가 있을 때 XC라는 것이 뭐 1.5, 1.25 이런 식으로 쫙 바뀌어 갑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1.5, 1.2 이러면 1.4까지 점점 요 차이가 점점 작아지겠죠. 그래서 요 차이가 새로 한 거와 이전의 값이 어떤 아주 작으면 0.00001보다 작으면 뭐 이거는 해가 수렴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fxc의 절대값이 자 시로 예를 들어 요 단계에서 1.3475 이런 게 있다면 이 값을 계산해서 이것이 0에 가까우면은 또는 수학적으로는 fxc가 0일 때 이렇게 하는 것을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한다 그랬죠. 이것이 아주 작을 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판단해야 되고 이 수렴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줘야 되죠. 나는 아주 세밀하게 하려고 하면 0.00 작게 주면 되고 뭐 대충 하고 싶으면 좀 큰 값을 주면 되고 이 어느 것을 사용해도 되지만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비선형 방정식 해는 이거를 만족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걸로 구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책에 따라서는 이걸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3의 3식 이것을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이분법 가상코드, 이 가상코드를 주어지는 이유는 이 수치 해석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그렇고 실제로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답을 찾아야 되죠. 그런데 수치 해석이라는 것은 언어랭귀 C를 사용하든지 매트랩을 사용하든지 뭐 여러 가지 포트란을 사용하든지 비주얼 하여간에 파이썬, 요즘 파이썬도 있고 뭐 등등 어떤 랭귀지를 사용하든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우리 책에서는 C와 매트랩 또는 다른 것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상 코드를 주면 실제 코드를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상 코드라는 것은 우리 1장에서 설명을 했죠. C도 아니고 포트란도 아니고 매트랩도 아니고 그냥 제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보면 대충 이해하죠. 처음에 함수 및 변수를 정의해야겠죠. 함수 설명해 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함수를 정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언을 해야죠. 변수 선언을 먼저 해야 되겠죠. 매트랩에서는 이 단계는 없죠. 변수 선언하는 단계는 없지만 C나 포트란 이런 단계에서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A, B, 입실론, Imax. 이 Imax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한 것들입니다. FA라 두고 FB를 계산한 값을 FB라 두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번이라도 계산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럽니다. FA를 한 번 계산해 놓으면 시간 절약 지금은 짧은 거기 때문에 아닌데 아주 큰 프로그램에서는 시간 절약이 될 수가 있겠죠. 이 FA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으면 아까도 얘기했지. 이것보다 작으면 출력하고 스탑하라. and if FB가 입실론보다 작으면 이게 근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FA가 FB 이렇게 곱한 것이 0보다 크면 근이 이 사이에 없죠. no root 스탑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실제 이 예비 단계죠. 이런 거 다 예비 단계고 실제 계산은 딱 요것뿐이죠. 뭐 XC를 계산하고 그 XC 계산한 값을 FC를 했을 때 이 FC가 입실론보다 작으면 어떻게 해가
만족되는 거지. 이게 해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해가 어디에 있는지 FA와 FC 0보다 작으면은 B를 XC라고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A를 XC라 그러면 되고, 물론 FC 값은 FP 앞에서 이미 여기서 XC가 계산됐으니까 다시 또 여기서 계산됐으니까 다시 계산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A를 바꾸고 FC를 FA and if,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and for iteration,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나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짠다고 했는데 어딘지 모르게 에러 나와서 수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뭐 1시간 돌아가고 2시간 돌아가고 하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너는 아무리 최대한 이거보다 넘지는 하지마,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1000번, 10,000번, 큰 프로그램 10,000번 이상 했는데도 수렴 안 되면 너는 네가 프로그램을 잘못 짠 거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IMAX라는 것은 이런 안전장치를 두는 게 좋습니다. 최대 반복 횟수 이상 하지마. 입실련 학원 설명했죠. 수렴 조건입니다. 프로그램이 할 때 수렴되지 않은 경우 대비해서 프로그램이 마냥 돌아가므로 최대 반복 횟수를 지정해서 반복 횟수 요 사이 내에서만 자꾸 왔다 갔다 수렴한지 판단해보고 안 되면은 스탑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하도록 습관을 가져야 복잡하고 큰 프로그램을 돌릴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예제 3.2를 보면은 bisect라는 C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주어놨 이분법을 C로 만드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구간 AB에서 이분법을 사용하여 구하는 프로그램을 C를 사용해 설명하라. 프로그램을 짤 때 이렇게 짜라. 수렴 판단 기준은 아까 두 가지 중에 이걸로 하고, 입실료는 0.00,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는 거겠죠. 구간의 값을 화면에서 키보드에서 입력하도록 하라, 그런 뜻이 되게, 프로그램 내에서 A, B 이렇게 주지 말고 구간에 해가 존재하든지 검토하여 해가 존재하는 아까 그 알고리즘을 설명한 얘기입니다. A 또는 B가 해인지 검토하여 셈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A 꼴 1, B를 입력하여 실행해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분법 가상 코드를 한 것이 bisect.c고요. 그것을 실행해보면 이렇게 XC 값이 1.5, 아까 전에 여기까지는 우리 손으로 해봤죠. 1.5, 1.2, 1.5 이럴 때 쭉 계산해 가면은 F가 1.3994, 10의 마이너스, 이 정도 되면 해가 되겠죠. 이 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4라 그랬죠. 1.399993이면 해입니다. 이보다 더 정확하게 구할 이유도 하나도 없죠. 뭐 더 하고 싶으면 더 하면 됩니다. 그는 1.4이고 비교적 수렴이 다른 방법에 비해서는 조금 늦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법은 조금 수렴 속도는 늦는 반면 해는 확실하게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그 사이에 있으면 해는 늦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해는 확실하게 구하는 방법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bisect.c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짤 때는 항상 앞부분에는 설명을 해주는 게 좋죠. fx는 함수고 ab는 구간이고 imx는 최대 반복 횟수고 epsilon은 수렴 판단 기준이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고요. 자, 이런 코멘트도 미리 해주는 게 좋죠. C에 대한 사용법은 다 안다고 보고 진행을 합니다. 펑션을 정의를 해야 되겠죠. define function fx는 x 3승, 우리는 이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점 요걸 하니까 이렇게 함수를 정의해주고, 메인 프로그램 앞에서 그 다음에 변수선, 제일 첫 번째 변수선을 하고, 요 단계죠. 변수선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한 그대로 데이터 입력 및 출력 단계가 되겠습니다. 입실련, IMAX, 그 다음에 경계값을 화면에서 읽어드리라 했으니까 화면에서 이렇게 읽어드리는데, 그게 읽어드리는 게 스캔 A와 B는 이렇게 읽어드리는데, 주의할 것은 항상 스캔 F 하기 전에는 뭐를 입력하라는지를 이게 세트로 되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멍하니 뭐를 입력하는지 모르니까 요거는 세트다. 이렇게 A와 B. 스캔 F, 요즘 C 컴파일러가 스캔 FS를 해야 되게 추천하기도 하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최신 버전에서는 이렇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S를 바꾸기도 하는데, 컴파일러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스캔 F 그대로 씁니다. 또는 우리 최신 쓰면서 요 스캔 FS로 하지 않고 했을 때 에러 안 나오게 하는 법, 이런 거 인터넷 찾으면 잘 나오죠. 크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책 같은 데 다 있습니다.
그렇게 스캔F는 주의를 좀 요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항상 첫 번째 단계는 또 내가 화면 입력한 값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사전 단계 해가 존재하는지 요거면은 바로 해가 되고, 예를 들어 F 이러면은 FA가 0이면 바로 스탑하면 되는 거죠. 엔드, 고또 엔드. 그러니까 끝나라는 얘기죠. B가 해고. 그 다음에는 해가 FA, FB 사이 해가 있는지 없으면은 요 사이에 0보다 크면 이 범위 해가 없죠. 스탑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실제 계산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되는 거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트레이션은 1번부터 맥시 반복을 여기서부터 반복을 최고 반복을 반복을 여기까지인가요? 쭉 이거 1000번 이상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는 중간값 계산하고 이것이 해서 두 개의 값이 0보다 작으면 스탑하고 if 요거 비교해서 이면은 B를 바꾸고 아니면 A를 바꾸고 아까 했는 똑같은 얘기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수렴한다면 여기 와서 여기서 수렴하겠죠. 여기서 F 0보다 요 단계가 존재하면은 수렴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1000번 다 해도 수렴하지 않음으로 출력이 되겠죠. 예, 이상으로 이분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